안녕하십니까, 미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부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의도나 어떤 동기가 발동이 돼야 그것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미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듯이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동기부여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나 스스로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도 SWOP라는 그러한 전략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S는 강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weakness,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리고 opportunity, 기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4차 산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서나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회, 즉 우리 가족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 혹은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거죠. 마지막 threat, 위험 요소인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회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을 경우에 위협은 어떤 위험이 있고 우리 가정 내에서 갖고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무분별적인 아니면 대화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위험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적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강점에 집중하는 게 대단하게 중요하겠고요. 보통 시간 분배는 강점의 80%, 약점은 20%라고 생각해서 일단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공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5개 정도는 채워야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 약점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강점 혹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기회는 내가 이후에 이제 비전을, 나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울 건데, 미래 비전을 세울 때 핵심적인 기회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확실한 기회를 잡고 선택의 폭을 좁혀야 됩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위험 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동기부여라는 것은 나에게 나 스스로 했던 긍정적인 무언가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뤘던 성취감을 느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성취감들, 즉 내가 성취한 것, 어떤 일을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 아니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기억하고 싶은 성취 경험, 이러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자신감을 이제 최종 버전으로 만들 때 중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성취 리스트를 볼 때마다 긍정적인 자극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이 이뤘던 성취를 적으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 감정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할 활동에 대한 감정이 일단 선행되어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 유발 행동 분석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활동들이 동기, 나의 자기개발, 뭐 교육적인 부분, 기술, 스포츠, 건강, 언어, 시간관리 등등 자신의 개발에 첫 번째 초점을 둬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남기고 있다라는 느낌. 즉 예를 들어서 저같이 지금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일기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세 번째, 관계 맺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기, 특히 우리 자신감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나를 믿는 감정은 주변이 나를 믿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이 짓는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활동, 타인과의 소통, 대화가 필요하겠고 그 어떤 동아리의 소속감, 아니면 취미, 아니면 협업이나 협력 같은 관계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아 2.0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동기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자기 개발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내가 공부를 했지만 내가 공부한 곳을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공부 덕분에 부모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거나 가정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이 이타적인 행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던져진 질문은 당신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새로 배우고 싶은가? 운동, 건강한 식생활이나 아니면 자신이 태어나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2.0에서는 나는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비전 선언문이라고 해서 자, 앞에서 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펼쳐나갈 것인가. 즉, 최종 비전을 자율성의 바탕으로, 즉,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상상이나 어떠한 생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적으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그런 걸 토대로 사회 공동체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런 자기만의 비전, 어떤 상대방,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겠죠.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유인물 카테고리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좀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구체적인 형태로는 종이로 기록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적는 글이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아니라 내가 행동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 예를 들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일 활동과 관련돼서 많은 활동들이 있겠죠. 나에게 집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건강, 심리, 관계 다양하게 되겠죠. 그리고 꼭 자기 비전에는 2.0의 행동, 즉 타인을 위한 행동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균형과 연결성입니다. 내가 너무 나의 자기 개발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또 부모를 위해서 뭔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말하는 밸런스라고 하는 거죠.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사생활 아니면 가정 그리고 활동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나만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닷을 이용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비전을 자꾸 떠올리기 위한 의미 부여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년필이라고 했었거든요. 만년필이 눈에 보이면 만년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사업가가 돼서 누군가와 계약서를 쓰는 이런 상상을 하는 닷의 효과를 누려서 나 스스로 닷을 보면서 언제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0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나의 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 사항으로는 내 습관 리스트와 기상수면 이런 체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신경 쓸 수 있는 유인물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적으로 자기 생각들, 자기를 돌아보면서 적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일 생활을 습관 계획표를 짜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